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민 개혁안에 확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 수용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이 통과됐는데 총기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 트랜짓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 회계연도에도 뉴저지 트랜짓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N 등 주요 언론들은 대통령이 무역 협상을 놓고 사실상 한국 정부를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조리주에서 열린 모금 만찬에서 행한 연설에서 한국을 언급하며 우리는 그들과의 무역에서 매우 큰 적자를 보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한다면서 우리는 무역에서 돈을 잃고 주한미군에서도 돈을 잃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남북한 사이에 우리 군인 3만 2천 명이 있다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디 한번 보자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외에도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들을 겨냥해 이들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며 맹렬한 공격을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가리켜 역사에 남을 일이자 전임자들보다 잘한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자신에게 미국의 강력한 제재 때문에 김정은이 회담에 동의하고 회담 전까지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 개혁안에 확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 프로그램의 단기 연장 수용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국경 장벽 건설 착수를 위한 타협이라는 판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포괄적 정부 세출안에 다카를 2년에서 3년 연장하는 것과 남부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을 함께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공화당 의회에 전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태도 변화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80만 명에 이르는 드리머 구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250억 달러 확보, 가족이민 축소, 추첨 영주권 폐지 등 4가지의 이민법 개정 핵심 의제를 제시하고 이 요소들이 포함되지 않은 이민 개혁안에는 서명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남부 국경 장벽 건설에 조속한 착수를 위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민주당의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다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다카 문제를 비롯한 이민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올 가을 중간선거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찾게 되면 국경 장벽 건설은 더 힘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2차례 연방법원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카 수혜자의 경신 신청은 기한 없이 계속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제 연방 하원에서 학교 안전 강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 강화만으로는 학교가 안전할 수 없다며 총기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전국적으로 총기 규제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연방 하원은 어제 존 러더포드 의원이 지난 1월 30일 상정한 학교 폭력 중단 법안을 찬성 407표, 반대 1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학생과 교사들에게 총기 폭력 위협이 의심될 경우 신속히 보고하는 방법 등을 교육시키기 위해 연간 5천만 달러의 지원금을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총기 폭력의 위협이 발견됐을 때 이를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사를 무장시키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원내 총무는 이 법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 법안으로 사회와 학교가 안전할 수는 없다며 총기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와 뉴욕시 트랜짓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제소했습니다. 제프리 버맨 지검장은 13일 MTA와 뉴욕시 트랜짓이 6번 전철의 브롱스 미들타운 로드역 개보수 공사를 진행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제소했습니다. 앞서 브롱스 지역 단체가 MTA와 뉴욕시 트랜짓 등을 상대로 장애인 공익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장애인 권익옹호단체인 브롱스 인디펜던트 리빙 서비스가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MTA가 지난 2013년 미들타운 로드역 개보수 공사 전 공개한 리뉴얼 프로젝트가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규정을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 트랜짓 행정청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가할 것을 지시했고 MTA 측은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결국 엘리베이터 없이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버맨 지검장은 휠체어 이용자들이 해당 역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서 카운티 클럭 수석 보좌관으로 근무해온 정승훈 씨가 부 클럭에 임명됐습니다. 어제 취임 선서식에 많은 한인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축하했습니다. 버겐 카운티 최초 한인 부클럭이 탄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버겐 카운티 클럭 오피스에서 근무해온 스티브 정 수석 보좌관은 어제 버겐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취임 선서식을 갖고 부클럭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스티브 정 부클럭은 버겐 카운티가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만큼 한인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해왔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유지하고 도움이 필요한 한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클럭이 됐으니까 전에는 이제 커뮤니티에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부클럭이 된 만큼 저희 이제 클럭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데이투데이 매일 발생하는 그런 업무를 더 주목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한인 커뮤니티 위해서도 또 똑같이 일할 생각입니다. 클럭 오피스는 선거 업무나 여권 발급, 등기, 토지 기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으로 부클럭은 클럭 오피스 내 주요 4개 부서를 총괄하고 클럭 부재 시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직입니다. 스티브 정 부클럭은 패스캑밸리 고등학교와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를 졸업하는 등 중학교 시절부터 뉴저지에서 성장해왔으며 클럭 오피스에서 일하는 동안 한인 관련 업무 확대를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 논란과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의 노조원으로 가입하는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한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갑질 횡포와 부당 대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은 현재 28개국 재외공관 행정직원 100여 명이 중부지역 공공산업노조에 가입했고 노조 가입 소식이 알려지자 미주, 유럽, 동남아 등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이 속속 가입 신청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필요에 따라 현지 채용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분류됩니다.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관장과 일부 가족들의 갑질 횡포와 사적 업무 지시 등 부당 대우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서도 2016년 김기환 전 총영사가 일부 행정원들을 대상으로 갑질 의혹이 제기돼 외교부 본부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7월 전 재외공관 행정직원에 대한 부당 대우를 실태 점검한 바 있지만 이후 뚜렷한 개선 내용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조합 가입 운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하며 재외공관 행정직원들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와 갑질 횡포 사례를 취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를 상대로 임금 단체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 행정직원도 한국노총에 가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새 회계연도에도 뉴저지 트랜짓 요금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트랜짓 운영 비용 부담을 승객들에게 전가했다며 이제 주정부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뉴저지 트랜짓은 주정부의 예산 지원 부족으로 전체 운영 예산 중 절반을 요금 수입으로 충당해왔습니다. 그러나 트랜짓은 지난 2010년 이후 36%나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이처럼 요금은 갈수록 오르는데 기차, 버스 등의 지연이나 취소 등 차질 운행이 빈번히 발생해 승객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지난 여름 펜스테이션 보수 공사로 인한 운임 수입 감소와 2015년 노사 협상에 따른 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 요금 인상 우려가 있었습니다. 트랜짓 이사회에 참석한 머피 주지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 인상이 아닌 서비스 개선이라며 지난 수년 동안 뉴저지 트랜짓 운영 비용 부담을 승객에게만 전가했다며 이제는 주정부 지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가 13일 발표한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트랜짓 지원 예산은 3억 8,300만 달러로 책정됐는데 이는 직전 회계년도에 1억 4,100만 달러보다 2억 4,200만 달러나 증액된 것입니다. 머피 주지사는 또 운영 차질 문제 개선을 위해 버스 운전사 40명을 추가 고용하고 기차 운영 관련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해 트랜짓 승객이 줄어든 데 따른 수입 감소와 경영 악화 우려로 머피 주지사의 예산 증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높은 집값 인상률 때문인데요. 많은 밀레니얼 세대들이 부모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전역에 13,000명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매달 렌트비와 다운페이먼트를 지불하기 위해 많은 수의 응답자가 부모 또는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발표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인상과 학자금 대출 빚 때문에 집을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7.9%가 렌트를 지원받고 있으며 부모 3명 중 1명은 자녀들의 주거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세입자들 중에는 13.6%가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다운페이먼트 지출에도 18.1%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중 15%는 부담스러운 주거 비용으로 인해 부모와 함께 지내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내 집 장만을 위해 응답자 중 17.1%는 다운페이먼트에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며 이 중 3명 중 1명은 최소 30% 이상의 다운페이먼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2000년 이후로 35세 미만 가구의 소득에 비한 집값은 73% 상승했으며 같은 기간 렌트비도 소득의 2배 이상인 61% 상승했습니다. 이 기간 중 소득 인상은 31%에 그쳤습니다. 파산 보호를 신청한 완구 유통업체 토이스RUs가 미국 내 모든 매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들의 장난감 시장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면서 경영 전략이 따라가지 못한 것이 파산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토이스RUs는 어제 직원들에게 미국 내 모든 매장을 매각하거나 폐쇄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60일간 급여와 복리후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이스RUs는 미국 내에서만 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매장에 고용된 직원은 3만 3천 명에 달합니다. 한때 연매출 115억 달러 규모의 완구 공룡이었던 토이스RUs는 모바일 시대 도래에 따른 시장 위축으로 위기를 맞았고 50억 달러가 넘는 부채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해 9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 중단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이스RUs가 미국 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장은 800개 정도입니다. 영국에서 100개가 넘는 매장을 폐쇄할 계획이며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호주 등에서도 파산 청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캐나다 사업과 미국 내 200여 개 매장을 묶어 매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스타워즈 시리즈로 유명한 영화 감독 조지 루카스를 기념하는 박물관 건설이 LA에서 오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LA 엑스포지션 파크에 들어설 10억 달러에 이르는 루카스 뮤지엄 오브 내러티브 아트 건설은
30만 스퀘어피트 5층 규모로 지어지며 박물관에는 루카스 감독의 개인 예술 수집품 만여점과 스타워즈 시리즈를 비롯한 영화 작품, 기념물들이 전시됩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30만 스퀘어피트의 대형 박물관이 LA에 들어서면 300여 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라며 LA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박물관은 오는 2021년 개관될 예정입니다. 롱비치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응해 법적 이민자 보호에 나섰습니다. 롱비치시 의회는 오늘 불법 체류자들을 로컬 경찰국과 법 당국 등 모든 시 요원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롱비치 밸류스 액트 법안을 찬성 6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롱비치 밸류스 액트에 따르면 형법적인 영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불체자의 인종, 민족, 출생지 등에 대한 개인 정보 수집이 전면 금지됩니다. 또 법안에는 연방이민국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기 위한 불체자 정보 수집과 통보가 제한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조만간 법 집행 면제 상황에 대해 논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미부동산협회가 뉴욕 한인 직능단체협의회 13번째 회원단체로 가입했습니다. 이동형 재미부동산협회 회장은 3월 원례회의에 참석해 공식적으로 가입 의사를 밝혔고 이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부동산협회에 가입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부동산협회는 다음 달 원례회부터 정식 회원단체로 합류해 활동합니다. 뉴욕주 하원이 제출한 2018-2019 회계년도 예산안에 내일과 세탁업소 규정 준수 지원기금 300만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주도한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일업소들의 환기시설과 세탁업소들의 퍼크 대체기계 설치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에도 주 상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자진신고 프로그램 시행이 오는 9월 29일부로 중단된다고 국세청이 밝혔습니다.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마감일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과 같은 4월 17일입니다. 미국 납세자의 지난해 해외 금융계좌 잔고 합계가 연중 한 번이라도 $10,000가 넘으면 이를 재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뉴저지 포틀리의 한 초등학교의 타민족 30대 보조교사가 마약 성분 진통제이며 중독성이 강한 옥시코돈을 2만여 개 이상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연방 뉴욕 남부지검에 따르면 포틀리 초등학교 넘버1에서 보조교사로 재직하던 게리 디믹이 지난 7년 동안 30mg 옥시코돈을 한 알에 $20에서 $30를 받고 2만 5천여 개를 판매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디믹은 최소 2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낮 최고 기온 38도, 섭씨 영상 3도, 밤 최저 기온 26도, 섭씨 영하 3도. 토요일은 맑고 곳에 따라 흐리겠습니다. 일요일은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